인사드리겠습니다. 이강학원 이강현 대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PPT하고요 자료집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PPT는 많이 하셔봤자 집에 가서 잊어먹으세요. 그래서 자료집 중심으로 되도록이면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어머님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선택하는 게 뭐냐 이 부분인데, 뭐 국어는 엄매를 할 거냐 화작을 할 거냐 요 고민도 아직도 하고 있는 졸업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능력이 되시면, 애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 능력이 되시면 그냥 엄매하세요. 그 다음에 아니다 우리 애는 그냥 공부량을 줄여서 다른 과목을 잘 보고 싶다 그러면 화작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엄매하고 화작은요 공부량이 어떻게 됩니까? 화작이 만약 1이라고 하면 엄매는 뭐가 됩니까? 20이에요. 그러니까 화작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시면 화작은 공부할 필요가 없으신 거고, 왜냐하면 비문학을 잘하시면 화작은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지만 엄매는 뭐가 됩니까? 외울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시면 재수생들도 엄매를 1년에 2시간 반씩 3시간씩 뭐가 됩니까? 40주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3 애들이 무슨 시간적인 여유가 나올까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학원에서는, 저도 이제 학원에 계시지만 엄매를 하게 할까요? 화작을 하게 할까요? 엄매를 하게 해요. 왜 그러죠? 알잖아요. 돈이 되니까 그거 하는 거고, 어머님의 자녀분의 성적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내 상황을 보시고 나서 아이들마다 뭐냐면 상황이 다 틀린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시면 거기 맞춰가지고 그 부분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 볼게요. 거기 3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라는 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남자 인원, 비율, 여자 인원, 비율, 누적 합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엄매 100점이에요. 맞은 학생이에요. 그럼 표준점수로 147이라는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남자 157명, 여학생 104명, 전국에서 뭐가 됩니까? 261명만 만점을 받았어요. 퍼센트 비율로 따지면 0.0053이고요. 당연히 100분위는 뭐가 나왔을까요? 100이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 그 다음에 화작 같은 경우 다 맞았을 때가 표준점수 142였거든요. 그러면 인원수가 쭉 나와 있죠. 얼마였습니까? 누적 합계 보시면 2072명이라고 해서 0.422%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0.5% 안에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됩니까? 똑같이 100분위는 99가 나왔죠. 그러니까 1등급 맨 끝에 있는 표준점수 133이라는 게 돼 있죠. 화작 90점, 엄매 86점. 2등급 맨 끝에 있는 점수가 화작 81점, 엄매 78점이 돼 있죠. 그러면 쉽게 말하시면 만점에는 가깝지 않지만 1등급 끝에 2등급 끝의 점수는 원점수 차이가 크다 안 크다? 안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엄매를 할 건지 화작을 할 건지, 저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고3 학생이다. 그냥 뭐 저희 애는 성골도 아니고요, 진골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육두품이다. 그 육두품은 뭐냐면 내신 뭐 3.5부터 4.5 사이에 있는 가장 평범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굳이 공부량이 많은 20배가 넘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없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비문학을 열심히 해놓으시면 화작은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학생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 태어나가지고도 한 번도 뭐예요? 국어를 2등급 이상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고3 때 올라와가지고 재수를 하면서.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하거든요. 네 목표 대학이 어디니? 그랬더니 어느 대학을 가고 싶대요. 그런데 어느 과목을 선택할래? 라고 하면 다 엄매를 선택한대요. 왜 그러냐?
표점이 높잖아요. 그거는 만점자 있는 애들, 여기 만점자 맞은 애가 뭐가 됩니까? 전국에서 261명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전국에서 261등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는지, 그게 그냥 기준점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굳이 이 부분들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매를 안 하면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과목의 점수가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 선택형 수능제거든요. 이 마지막 선택형 수능제인데 이 과목도 잘 선택하세요. 내년부터는 이런 고민도 하실 필요 없어요. 국어도 공통, 수학도 공통, 사탐, 과탐도 다 공통이거든요. 그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뭐가 됩니까? 잘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36페이지를 갑니다. 이게 이제 다 같이 연결되는 말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확통론, 사탐론 이런 부분들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 건데 수학 실제점 결과를 볼게요. 그러면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남자 인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미적 100점하고 기하 100점은 올해 표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점수 139가 나왔고요. 얘는 올해도 이 시험 난이도를 유지할 거예요. 표준점수 139,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표준점수 139, 140, 141 중에 무조건 하나예요. 아예 수학은 상례화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남학생 얼마입니까? 684명, 여학생 96명, 합해서 뭐가 됩니까? 780명이 만점이 나왔어요. 퍼센트 비율로 따지면 0.165였고요. 그 다음에 확통이라고 돼 있죠. 표준점수 137이라고 해서 확통 100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적합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839점이죠. 자, 미적 기하 확통이에요. 기하는 인원수 자체가 적으니까 일단 제외하자라고요. 그러면 대다수의 지금 현재 예비고3 어머님들은 미적하고 확통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미적 만점자는 몇 명이죠? 표점은 2점이 높죠. 표점은 분명히 139, 137이니까 2점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적에서 만점 받은 애는 뭐가 됩니까? 780명이 전부죠. 그러면 다시 반복해요. 어머님의 자제분이 초중고를 하면서 780등 안에 든 적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통은 100점이죠. 자, 그러면 확통하고 미적이에요. 자, 공부량으로 따집시다. 그러니까 확통하고 미적의 공부량은 차이는 얼마죠? 아까 전에 국어는 20배 차이 됐죠. 수학은 몇 배 차이가 날까요? 확통의 공부량이 1이라고 하면 미적은 뭐가 됩니까? 공부량이 10이에요. 내가 확통을 월수 이틀 공부한다. 4시간씩. 그러면 미적은 만점을 받기 위해서 뭐가 됩니까? 6시간이 아니라 60시간을 공부해도 만점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자, 학원에서는 미적을 시키는 걸 좋아해요? 확통을 시키는 걸 좋아해? 그렇죠. 다 알잖아. 아닌가요? 다 알잖아요. 미적 시키는 걸 좋아해요. 왜? 확통은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요즘. 왜 그렇죠? 다 그동안 뭐로 먹고 살았어요? 강사들이 미적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이제 올해부터 막 이제 확통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고민을 하란 말이에요. 저는 미적하고 확통을 딱 디데이를 정하는 건 과목을 만약 미적에서 확통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이번 3월 24일 날 보고 내가 원점수로 뭐예요? 88점을 안 나왔다. 바꾸세요. 그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세요. 이제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희 애가 미적을 한 번 시작했어요. 2번 했어요. 그러거든요. 그거는 그 부모님 아이의 목인 거거든요.
사수, 우리나라의 삼수, 사수, 오수, 어머님 이제 학번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삼수, 사수, 오수 있단 말이에요. 어머님 때 보통 재수생들이 얼마였었냐면 15만 명 전후였었어요. 그 중에서 뭐냐면 삼수, 사수, 오수를 오래 했던 애들은 4만 명밖에 안 됐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뜨문뜨문해 해가지고 뭐냐면 남녀공학의 대학을 다녔던 분들이 나올 거거든요. 노란 깔깔이 입었던 선배들 기억나시죠? 다 여대만 나오셨어요? 노란 깔깔이 있잖아요. 그거 가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부분이죠. 자,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될까요? 미적하고 확통의 공부량은 10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극상위권이 아니시면 올해는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내년에 뭐가 되죠? 올해는 수원 수투 공통이네요. 미적 기하 확통 선택이죠. 내가 만약 반수를 해요. 내년은 바로 뭐가 되죠? 반수하면 확통이잖아요. 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점이 하나 있어요. 너 네 실력이 2등급이면 2등급 가지고 뭐냐면 그 공부량을 가지고 확통을 선택했으면 너 96점이나 92점이 나왔을 텐데 너는 왜 미적을 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가장 큰 답이 뭘까요? 가장 첫 번째 답이 제 친구의 친한 애가 미적을 해요. 이게 답이야. 정말이라니까요. 나랑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 B가 미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해야 돼. 그래서 둘이 손잡고 같이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재수하는 거지. 그럼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휘문고등학교가 수학 성적이 잘 나왔습니까? 진학률이 어떻습니까? 이물을 고3 기준이에요. 항상 재수, 삼수, 사수가 간 거는 학교가 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맞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휘문고등학교가 핫 이슈죠. 누구 때문에 그랬죠? 이부진 실 그 애만 잘 본 거야. 그 애는 성골이었다고 휘문에서도. 그 애만 잘 본 거예요. 그 애만. 다른 애들은 못 봤다고. 휘문의 70% 이상이 뭐예요? 지금 재수를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삼수생에서 뭐예요? 35%가 다시 삼수 사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는 늘 수밖에 없어요? 대학 합격생 수는 늘 수밖에 없죠. 되려 보인고 애들이 진학률이 더 좋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같은 자율고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고민은 하시지 마시가지고 만약 언제예요? 6월에 내 점수대가 안 나온다. 왜? 미적은 고3 학생이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2회독, 3회독 해가지고는 먼저 못 틀릴 거예요. 28번 틀려요. 미적에서. 30번도 틀려요. 29번도 틀릴 거예요. 그럼 벌써 뭐예요? 12점이 틀린 상태에서 뭐가 됩니까? 수원 수투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1.5회독이고 언제부터 시작을 해요? 뭐 내신이 3학년 때 보통 미적이 들어가니까 이걸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미적을 한 번 했어. 걔는 27, 28, 29, 30 다 틀려요. 그럼 몇 점이죠 벌써? 16점을 안고 가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거꾸로 뭐가 됩니까? 탐구도 마찬가지인 게 뭐가 됩니까? 이 사탐론이 뭐냐? 쉽게 말하시면 과학을 했던 애들이 거꾸로 뭐가 됩니까? 사탐으로 해서 이과를 가는 걸 사탐론이라고 하거든요. 왜? 우리가 수학이라는 미적의 과목은 이 과목은 고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인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썩은 물이라고 하거든요. 오래된 애들이 너무 많아요. 미적을 고3 때만 공부한 게 아니야. 재수,
삼수, 사수 5년을 공부한 애들하고 어머님 자제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N수생 숫자가 너무 많아요. 16만 명에서 18만 명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지역의사제 때문에. 왜냐면 지방 학생들 중에서 뭐가 됩니까? 올해 대학을 입학했던 N수생 애들은 다 공부한다고요. 특히 자연계열이나 인문계열 쪽에서 뭐가 됐습니까? 특히 자연계열 중에서 생명과학 계열에 갔던 애들은 다 다시 공부한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학생이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의 생명과학과를 갔던 학생은 원래 목표 대학은 뭐예요? 생명과학이 아니었어요. 의학 계열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생명과학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딱 생각하시자고요. 어머님 자제분이 1.4야 내신이. 그러면 의학 계열이 먼저지 우리가 생명과학이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가끔 언론에서 그런 얘기해요. 의학 계열에 뭐예요? 이 부분이 꺾였다. 인기가 꺾였다. 기자가 아무것도 세상을 모르는 애예요. 그냥 쓴 거예요. 의학 계열은 꺾였습니까? 안 꺾였습니까? 안 꺾였어요. 더 심해졌어요. 왜? 취업률이 안 좋으니까 거꾸로 뭐가 됩니까? 그 현상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같은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됩니까? 상위권 중에 뭐가 됩니까? 공대든 자연대든 거꾸로 뭐가 됩니까? 의학 계열을 사탐을 해서 의학 계열을 못 가는 대학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 유일하게 뭐가 됩니까? 서울대 이과를 가려고 하면 거꾸로 뭐가 됩니까? 미적의 과탐이 필수예요. 나머지 대학은 뭐다? 상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를 우리 애가 능력은 안 되지만 꼭 서울대를 가고 싶은 애가 있어요. 확통에 사사 가지고 뭐로 가면 돼요? 우리가 자유전공학부라고 아시죠? 자유전공학부로 가서 2학년 때 과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학부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학부대학 가셔가지고 뭐가 됩니까? 2학년 때 과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학원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과탐을 선택하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사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게 할까요? 그죠? 왜? 무조건 과탐을 선택해야지 1년 내내를 빨아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점수가 안 나오면 또 재수 때 또 빨아먹을 수 있어. 삼수 때 빨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탐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한 번 들어요. 안 들어요. 학원 입장에서. 그리고 언제 와요? 다시 6월 평가원 때 한 3주나 공부시키고 그 다음 여름방학 때부터 그냥 공부시키는 게 전부예요. 학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럼 뭐가 됩니까? 너는 미적을 하고 과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3 3등급 3점 우리가 내신으로 하면 이거 동조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내신이 3.5 4등급인 애는 수능도 별로예요. 그 육두품이니까. 그러니까 송파에 일반고 학생이 내신이 4등급이야. 걔는 수능도 잘 안 나오고요. 내신도 안 나오고 딱 그래. 근데 그 학생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제가 3.5에서 4등급으로 잡았어요. 그 학생이 이과생인데 엄매에 미적에 과탐을 했어. 재수가 확정. 맞죠? 미적 엄매도 공부량이 20배야. 미적은 10배야. 과탐도 공부량이 많아. 근데 한 번도 4등급인 학생이 점수가 나올까요? 그냥 확정으로 걔는 4예요. 수능 시험 보면. 예외가 있자. 예외 없어요. 저희 동네에도 뭐가 되냐면 숙명여고야. 제가 아예 학교를 꼽자. 숙명여고의 전교 뭐예요? 15등 안에 드는 애들을 우리가 15등에서 20등 안에 드는 애들의 평균 과탐 성적이 뭐냐면 2, 4예요.
근데 송골이잖아요. 400명이 넘는 학교에 10% 안에 들었던 애들 하지 않습니까? 내신이. 그 애들의 평균 성적이 2, 4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생명과학을 좋아해요. 막 이런 어머니 계시거든요. 물화생지혜. 뭐 생명과학을 좋아해. 그건 좋아를 하는 거지. 점수와 나오는 건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올해 생명과학은 정말로 뭐가 되냐면 또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요즘은 강사들이 어떻게 되냐면 16개를 정확하게 풀래. 그리고 4개를 찍으면 된대. 그걸 왜 공부하냐고요. 공부는 다 막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16개, 17개를 정확하게 맞고 3문제는 찍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30분 안에. 그럼 뭐가 됩니까? 애들 만나보면 다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1번부터 17번까지 다 끝까지 열심히 풀었대요. 풀고 나니까 시간이 딱 30분에 27분이 지나가지고 3분밖에 시간이 안 나오니까 마킹하고 이렇게 됐는데 뭐예요? 나머지 이제 3문제를 찍는 거야. 3문제를 어떻게 찍는 줄 아세요? 내가 1번부터 17번까지 뭐가 됩니까? 답을 푼 거 중에 숫자가 적은 걸 가지고 찍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1번부터 17번이 뭐가 됩니까? 틀린 문항이 한 문항이라도 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경우의 수가 안 맞아요. 그러면 뒤에 3문제, 앞쪽에 3문제 틀려놨어요. 그럼 6개를 다 동시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부분들은 고민하시라는 거야. 왜냐하면 재작년에 저희 학부모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재작년에 생물 출제했던 교수가 자기도 그 시간에 못 푼다는 거예요. 출제했던 분도. 근데 이거는 뭐 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사탐과탐을 바꾸는 시기는 얘도 똑같이 뭐예요? 3월 24일 모의고사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미적하고 확통 바꾸는 시기도 그 시기고. 처음부터 나는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애가 노멀한 학생이다. 그럼 처음부터 그냥 확통에 사사하세요. 이제 성골 애들이, 그러니까 진골 정도 되는 애들이 이제 3월 24일 날 바꿀 거냐 말 거냐 이 고민을 하는 시기고요. 그러면 제가 왜 3번, 4번을 먼저 얘기했냐면 제일 큰 게 뭐죠? 이게 학종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부활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올해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학교가 뭐가 됩니까? 성균관대예요. 그러니까 성균관대에 뭐가 됩니까? 학종에 수능 최저가 부활되는데 여기가 수능 최저가 얼마냐면 3합 6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란 말이에요. 탐구는 2과목 평균을 말하는 거고 3합 6이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시면 어떤 형태냐면 3합 6이면 우리나라 학종 중에 고대 학업우 수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요. 그러면 빵꾸 나요. 못 맞는다고 재학생이 3합 6을. 그럼 내가 만약 우리가 평범한 노멀한 학생이야. 노멀한 학생이 3합 6을 맞으면 이런 전형을 다 뭐라고 하냐면 일괄합산 전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괄합산은 1단계를 내신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뭐로 끊는 거죠? 수능 최저로 먼저 끊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런 데는 어부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려대가 어부지리로 붙었던 애들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고대 학업우 수형을 어떻게 저런 애가 붙어? 붙을 수 있죠. 걔는 뭘 먼저 맞은 거예요? 수능 최저에 4합 8을 맞았으니까. 여기는 뭐가 됩니까? 3합 6이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3합 6이 안 나오는 애들은 거꾸로 뭐가 됩니까?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저는 탈락으로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한번 잘 해보시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대학에서 수능 성적표는 12월 2일 날 발표를 해요. 보통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나서 뭐냐면 수시의 합격자를 뭐가 됩니까? 일주일 후에 발표해요.
그러면 일주일 후 그 전에 수능 성적 안 나오는 애들은 뭐가 됩니까? 저는 다 탈락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잘 고민을 하시라고. 그러면 얘도 3합6이란 말이에요. 중앙대도 학종의 수능 최저를 부활하는 건 현재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비고2. 예비고2는 어머님 때는 9등급제, 현재 예비고3은 예비고2는 5등급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동점자가 내신에서 동점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점자를 걸러내는 기준으로 학종에서 뭘 부활하는 거예요? 수능 최저. 그런데 고대가 4합 8이었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3합 6이기 때문에 최저 학력 기준이 가장 높은 대학이 뭐예요? 고대.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성대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3.5등급이라도 3합 6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원서를 쓰셔도 되는 거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지역의사제가 도입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확정이죠. 확정이 되고 나서 뭐가 됩니까? 이제 5월 초까지 어느 대학에서 이렇게 뽑을 건데 그러면 지방에 우수한 애들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얘가 1순위예요. 볼 것도 없이. 그 다음에 인식의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식의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제가 여기 온 게 학원 설명회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을 딱 우리 얘기를 하자고요. 어떤 거냐면 내가 얘도 뭘 했었죠? 얘도 수능 최저가 먼저랬었죠. 우리가 보면 학추도 수능 최저가 먼저예요. 학교장 추천도. 그런데 국가는 여기도 이제 뭐냐면 공공기관도 국가니까 국가는 70%만 오픈을 해요. 쉽게 말하면 10명의 학생이 있다. 7등의 성적만 오픈을 하거든요. 8등, 9등, 10등의 성적은 오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요. 예를 들까요? 좋은 학교만 어떤 사람은 목표가 인서울인 대학만 목표가 하는 대학이 있어요. 내가 만약 건동, 홍만 들어가더라도 뭐야?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국민대나 뭐가 됩니까? 세종대만 들어가더라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뭘 생각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보면 학원 설명회라는 건 다 뭐가 되냐면 윗대학만 생각을 하게끔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먹고 살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거기 보시면 4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뭐냐면 입결이거든요. 거기 경영대학 보세요. 고려대 경영대학에 보시면 52명 모집의 경쟁률 3.29예요. 그 다음에 추합이 95명 일어났어요. 추합이란 말은 뭐냐면 추가 합격의 줄임말을 추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돼 있습니까? 내신 70% 컷 등급이 1.31이라고 돼 있죠.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우리 고대 경영대학 뚫어서 간 애들은 저희 동네에도 넘쳐났고 연세대도 뚫어서 간 애들이 넘쳐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국민대도 학추가 있어요. 얘는 재학생만 쓸 수 있거든요. 연세대는. 국민대는 재수, 삼수 애들까지 썼단 말이에요. 국민대 학추는 어머님이 상상하는 전자 모빌리티 공학과라고 있거든요. 경쟁률이 얼마였냐면 다 3대 1이었어요. 어떤 학과는 2.8대 1도 그랬단 말이에요. 전부 다 뚫렸다고요. 단 수능 최저는 뭐를 맞았어야 되는 거예요? 2합 6. 2합 6 나오는 애들만 먼저 붙이는 거예요. 그럼 2합 6이 안 나오면 이런 거거든요. 이 1점대 애들이 내신 성적이 얼마나 좋은 애들인지는 다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볼게요. 어느 정도냐면 50페이지 봐보세요. 거기 보면 주요 대학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이라고 돼 있죠. 찾으셨나요? 그 충족률이라는 건 뭐냐면 70%다. 그러면 10명 중에 뭐예요? 7명만 수능 최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학과에 따라 틀리겠죠. 어떤 학과는 80%가 있을 거고 어떤 학과는 60%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거기 최저 학력 기준이 뭐였었죠? 3합 7이었었죠. 이해되시나요? 거기서 3합 7이었는데 1은 하나가 들어갔죠.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뜻이고요. 2025학년도는 뭐였습니까? 3합 7이었는데 뭐였었죠? 2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사탐, 과탐 중에 뭐예요? 2개 과목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61.3%에서 거꾸로 뭐가 됩니까? 탐이 하나로 바뀌니까 뭐가 됩니까? 9%가 뛰어들었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입시 설명회에서 뭐냐면 많은 것들을 배울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면 하나만 제대로 알아가지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에요. 그러면 3합, 고대가 3합 7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균관대 뭐예요? 3합 7이에요. 3합 7이에요. 그럼 인문은 74.7, 자연은 뭐예요? 66.4%죠. 확인되셨죠? 그죠? 여기는 얼마죠? 3합 6이죠. 탐구도 2개 평균이고요. 이거는 50% 미만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볼 것도 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그런데 얘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일반과의 경쟁, 지방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일반과를 지원하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왜? 지역의사제를 넣는 애들도 반드시 뭐가 된다? 2~3명은 2장 또는 3장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사제를 넣고 나머지 서울들을 넣을 거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된다? 경쟁률이 낮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입시라는 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분류를 하면 학추, 학종, 논술, 기회균등, 수시, 정시의 일반 지역인재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있죠. 일반하고 지역인재 같은 경우가 여기까지는 뭐가 되냐면 의대뿐만 아니라 인문, 자연까지는 다 포함되는 전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의대가 아니라 인문, 자연까지는 다 포함되는 게 학추의 교과의 수시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학추의 교과의 수시라는 건 일괄합산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일괄합산 전형은 뭐냐면 1단계가 무조건 수능이에요. 그 다음에 학추의 다단계라는 전형이 있어요. 벌써 느낌이 안 좋죠? 다단계가 어떤 느낌이에요? 1단계를 3배수로 뽑거나 1단계를 5배수로 뽑는 거를 다단계 전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1단계를 3배수로 뽑았다. 그러면 내가 3배수 안에 안 들면 걔는 1단계에서 자동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능이 있냐 없냐 이 싸움인 거거든요. 학종도 마찬가지죠. 학종도 그러면 유추가 되겠네요. 하나는 뭐다? 다단계. 하나는 일괄. 성균관대만 하더라도 다단계가 있고 일괄이 있겠다라고 하는 게 유추가 되죠. 그 다음에 논술형 수시는 뭐가 됩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어머님도 당장 올해 연세대학교 논술을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고졸이라는 학력만 가지고 있으면 당장 어머님도 뭐예요? 올해 연세대를 시험 볼 수 있어요. 이 연세대가 문제예요. 항상. 왜 연세대가 문제예요? 고3 학생이 연세대를 고3을 때 썼단 말이 한번. 언제를 백양로 거리를 걸어봤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거기를 가는 순간 뭐예요? 아이의 눈높이는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내가 연세대를 시험 봤는데 아니 이건 시험을 본 거지. 우리들도 어머님들도 시험 다 볼 수, 아버님, 어머님도 다 시험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애는 만나면 너 연세대 시험 봤니? 라고 물으면 봤대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니? 그랬더니 넌 연세대를 왜 봤니? 라고 물어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수학은 못하는데 수리논술은 잘한대요. 논리적인 근거가 하나도 맞지 않는 애거든요. 수리논술 문제가 수능형 형태하고 모양은 다르지만 주관식으로 그냥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연세대를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시낭인이 있는 것처럼 수능낭인이 생겨요. 내 점수는 별로야. 그런데 연세대를 시험 보고 와요. 그럼 뭐가 됩니까? 눈에 백양로밖에 안 보여요. 윤동주 기념관밖에 안 보인다니까?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 입학처장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얘를 수능 최저를 부활하자. 수능 최저를 부활하는데 어머님 때가 아니라 내년 때는 뭐가 됩니까? 부활할 확률이 있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완책으로 뭐가 됩니까? 뭐 이과는 과학 논술을 시험 본다라고 해서 보완책을 해놨는데 일단 얘가 보고 나면 아이들의 생각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왜? 나는 연세대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꼭 나중에 그 부분은 어머님도 연세대는 지원할 수 있다 없다? 그거를 꼭 얘기해 주세요. 너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지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기회균등 수시는 계속해서 뭐가 됩니까? 이건 증가 추세예요. 올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뭐가 됩니까?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만 따로 쓸 수 있는 그다음에 다문화 이 애들만 쓸 수 있는 전형을 따로 만들거든요. 저는 이거는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히 소방, 경찰, 뭐 군인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대폭적으로 늘리자. 이거는 정원 외니까. 왜 그렇죠? 이게 기회균등 수시라는 게 뭐냐면 이게 보통 경찰에서는 총경 나이쯤 되면 거꾸로 뭐가 됩니까? 지방 근무를 해야 돼요. 군인들도 지방 공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경찰 자녀들 애들이 뭐 소방공무원 애들 그다음에 이 애들이 대학을 잘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정시에 일반이란 전형이 있고 지역이란 전제가 있고요. 지역의사 전형은 뭐가 됩니까? 이제 이건 아직 다 결정이 안 된 거죠. 5월 달에 되면 이게 이제 들어오면 거꾸로 뭐가 됩니까? 일반 학과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학과가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한번 볼게요. 요 정도 맞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언어는 아까 전에 보였죠. 144. 수학은 미적분이 134예요. 그럼 134가 뭐냐면 아까 전에 139가 만점이 됐죠. 이게 이제 미적의 92점. 근데 얘는 국어를 워낙 잘 맞단 말이에요. 화학하고 생명과학은 다 맞았고. 이제 요 배명고등학교 학생이거든요. 그다음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나군에는 중앙대 의예과를 썼고요. 그래서 합격이 됐고요. 다군에는 순천향대 의대가 붙고 가군에는 추가 합격 18번으로 카대 의대가 떨어졌어요. 올해 카대 의대는 15번까지 붙은 거거든요.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만약 어머님 자제분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가 만약 수학을 거꾸로 뭐예요? 하나를 더 맞았으면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2점짜리 3점짜리 하나를 더 맞았으면 카대 의대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게 맞기 힘들어요. 이게 화학하고 생명과학 원을 했는데 이건 조상운이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얘기해요. 난 조상운이 있는 애라고. 왜? 모든 학생이 찍어서 맞았거든. 조상운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얘는 이제 올해 대학을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땡땡땡 해가지고 보면 얘는 이제 뭐가 됩니까? 언어와 매체가 있어가지고 2등급, 미적분이 1등급. 아니 다 2일이잖아요. 영어는 2등급, 경제는 거꾸로 뭐예요? 1, 사회. 이게 이제 사탐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이제 휘문고등학교인데 얘가 만약 과학과학을 했어요. 얘 4사 때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휘문고등학교에 내신은 전교 212등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 수능 성적은 얼마가 나왔냐면 국수형 사탐까지 해서 재학생 기준으로 42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다 뒤집은 거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얘는 성균관대에 소프트웨어학과라고 아시죠? 입학하면 이제 삼성으로 취업해주는 학과 있지 않습니까?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를 넣어놨고요. 한양대 자유전공도 같이 붙었고 한양대학의 자유전공 인터컬리지 학부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붙었고 그다음 뭐가 됩니까?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붙었어요. 학교를 어디 선택했을까요? 네, 고려대. 여기를 가라고 해도 뭐예요?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얘는 취업이 보장되는 과고 근데 아이들의 생각에서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학벌이 어느 정도 필요했던 거는 어머님 세대나 저희 세대까지거든요. 근데 요즘은 얘하고 얘를 비교한다. 아니 얘가 필요하시면 여기를 하다가 뭐예요? 고려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경영학과를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취업이 먼저 아닌가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돈은 등록금은 누가 내죠? 그러고 나서 반수를 해요. 반수한다니까요. 왜? 미적을 뭐로 바꾸냐면 얘는 이제 1년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능만 팠던 애예요. 내신이 안 좋잖아요.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이 한 번도 내신이 뭐예요? 2학년 1학기 때 내신이 전부 5등급. 2학년 2학기 때도 뭐예요? 한 번만 생명과학 하나만 4고 나머지 다 5등급이었다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얘 입장에서는 미적을 뭐로 바꿔요? 확통으로 바꿔서 다시 의학계를 준비한다 이거죠. 아니 올해는 미적하고 확통의 표준 점수 차이가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뭐예요? 한번 해봤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되시면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가 안정적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점수 되면 안정적으로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정시에서 보시면 이제 수시는 따로 보여드릴게요. 언어와 매체가 97, 97, 97 뭐 나왔죠? 이거 다 재학생과 졸업생을 반반 섞어놨거든요. 8호 나왔다고. 얘 2년을 지구과학 공부한 거예요. 얘도 조사문이 나왔어요. 생명과학에서. 얘는 어떤 얘기를 저한테 했었냐면 자기는 다시는 삼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맞은 점수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알아요. 여기도 2문제 찍었고 여기도 뭐예요? 1문제를 찍었는데 그 찍은 게 맞았다는 거야. 더 이상 공부하기 싫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얘는 연세대학교 지능형 반도체가 붙었고요. 얘는 서울대를 좋아해요. 남학생이거든요. 가동학과를 썼어요. 아니 간호학과하고 의료학과 중에 의료학과는 성비가 어떻게 돼 있냐면 7대 3이에요. 여학생이 7, 남학생이 3 이렇게 되거든요. 간호학과는 99대 1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아니 우리가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와서 간호사를 하나요? 아니 엉덩이 치면서 주사 놔드리기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간호학과를 나온다라고 해서 간호학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대 간호학과 나오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취업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의 그 산하의 그쪽으로 가는 거 하나, 그리고 제일 많이 취업하는 게 뭐죠? 교수. 아닌가요? 교수가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성균대 반도체융합공학과는 얘는 성균관대는 뭐가 되죠? 다구는 탐구가 하나가 들어가요. 여기 이제 계약학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균관대 이거 들어가니까 요 지구가 하나가 빠지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끝에 붙었어요. 그래서 얘는 붙고 나서 뭐가 됩니까? 뭘 하나 선택을 했겠죠. 어머님들이 이제 각자 고민, 이제 이거는 이렇게 싹 붙고 나면 부모님하고 얘는 어디를 갈 거고 얘는 어디를 갈 거고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문과예요.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세계지리, 사회문화를 했거든요. 그럼 뭐가 되냐면 아마 올해 한영외고라는 데에서 정시로 간 애들이 몇 명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 중에 하나인데 언어와 매체가 140, 수학은 128, 세계지리가 85, 사회문화가 99가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어로 나와가지고 얘는 고려대학교 자유전공은 최초합이 돼서 요 정도 점수 나오면 고려대학교는 최초합이 되는 거야. 자유전공이 된다라고 하면 고려대 경영대학도 된다는 거고요. 고려대의 모든 과들이 된다는 거고요. 서울대학교에 뭐예요? 지역균형의 인류학과가 됐어요. 그다음에 상지대 한의학과는 떨어졌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점수대가 있어요. 똑같은 점수대가 있는데 얘는 고3이야. 얘는 삼수야. 얘보다 점수가 높았던 삼수생은 떨어졌고요. 얘는 붙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대는 고3일 때 어드밴티지를 줄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는 학교가 고령화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서울대 입장에서는 고령화되는 거, 연대고대도 고령화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뭐예요? 학교장 추천할 때 재학생만 쓸 수 있고,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도 뭐예요? 재학생만 쓸 수 있고, 고려대학교 학업우 수용이라고 하더라도 뭐가 됩니까? 재학생 쿼타가 85%예요. 졸업생은 15% 점수라고. 연세대도 똑같고.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점수면, 다시 같은 동일한 점수면 뭐가 됩니까? 서울대는 수능 80에 정시에 학업 역량 평가가 20이 들어가요. 그러면 AA는 5점, AB는 4점, BB는 3점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서울대는 갑질 중에 갑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입학사정관 걔가 무슨 신이에요? 지가 AA를 주면 두 사람이 얘는 AA야. 주면 그냥 5점 주는 거예요. 근데 기준점이 없어. 그러면 재학생한테 기준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졸업생보다는. 서울대는 한 번도 AA, AB를 발표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서울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정시가 수능 60에 학업 역량 평가 40이라는 걸로 바뀌잖아요. 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제 학력의 기준점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고3 학생이 290점을 받았어요. 사수 학생이 298점을 받았어요. 원점수로 생각하자고요, 단순하게. 그러면 290점과 사수에 298점을 받았어요. 고3이 200. 누가 더 똑똑한 애예요? 사수에 298점이 똑똑한 애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대 입장에서는 뭐예요? 젊고 어린 친구들을 뽑아주는 게 정답인 거죠. 아니 학교에 매번 노랑 깔깔이 입고 오는 사람들이 막 많은 게 좋아요? 싫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저께가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그죠? 서울대학교 입학식이 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됩니까?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학들이, 그러니까 뭐 홍라희 여사도 나오시고 이렇게 다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행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삼성가 집안인데도 이재용 회장, 그 다음에 홍라희 여사,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간 세 사람만 이제 서울대 라인이 되고 나머지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보기에는 할머니가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홍라희 여사가 아들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어머님도 내년에는 꼭 그 기쁨을 누리세요. 서울대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모두 된다고요? 확통의 사사를 하고 미적의 사사를 하더라도 거꾸로 뭐가 됩니까?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가능하는데요. 서울대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학부대학이죠. 학부대학은 2학년 때 과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고민도 하시고요. 그 기준점은 언제다? 3월 24일. 애들이 이제 요 정도 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느낌이 벌써 쫙 싸하죠? 그죠? 싸하죠? 얘도 확률과 통계, 얘도 6월 달에 미적을 하다가 확률과 통계로 바꿨어요. 얘가 만약 미적을 했으면은요, 얘 아마 4등급 또 나왔을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요 정도 점수가 나온다. 요 정도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가천대 같은 데는 이렇게 뽑아요.
내가 잘 본 과목 순서대로 뭐냐면 퍼센트 비율이 높습니다. 그럼 얘는 확률과 통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영어 높고, 요거하고 요게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얘는 세종대학교에 사이버 국방학과라는 걸 붙었는데, 이게 뭐냐면 계약학과예요.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2합 6인 애들만 수탐 기준으로 따지면 기준점이 있어요. 3합 국수 영탐 자격 기준이 있어요. 3합 10일 이내라든가 수탐이 얼마라든가 2합 6이라든가 이 자격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약학과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 꼭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국민체력검증 100이라는 걸 따야 돼요. 내가 만약 계약학과에 관심이 있다, 그럼 미리 따놓으시라고. 그래서 국민체력검증 100은 뭐냐면 그냥 숨쉬기 운동할 정도의 체력만 갖고 있으면 그냥 다 줘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원래 이거는 안 넣었어요. 이거 안 넣었었는데 여기 팀장님이 모든 학생이 좋은 대학만 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외적인 케이스로 이걸 하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 얘기는 3등급, 2등급, 8894, 영어 3, 61, 91 나왔고 4위 나왔죠. 국민대학교에 미래융합전공이 했고 서울과기대는 두 군데 다 붙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얘가 제가 가구를 안 써놨죠. 이제 이런 애들이 뭐냐면 지른다. 정시에서도 지르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터무니없이 미달이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르는 애들이거든요.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옛날에 서울대 법대가 미달이 났었고, 작년에 고대 경영 거의 펑크 수준 났었고, 연세대 경영도 펑크 수준 났다고 하니까 또 얘가 들은 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의과대학에 우리가 충원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얘가 거꾸로 뭐예요? 연세대학교 컴공을 막 지른단 말이에요. 이 점수에. 아, 머릿속에 기억을 갖고 계세요. 정시에서도 30%는 뭐다? 허수 지원자다. 25%는 허수 지원자예요. 기대계 자녀도 그럴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들 입장에서는 스나이핑이라고 그래요. 스나이퍼라기도 하고. 그래서 뭐냐면 항상 그 질문을 해요. 빵꾸 나는 과를 알려달라고.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빵꾸가 나더라도 너 점수 때까지는 안 된다. 반드시 얘기를 하는데도 뭐가 돼요? 한 번은 꼭 넣겠다 이거예요. 왜? 작년에 같은 경우는 그 가능성이 더 심했던 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뭐냐면 원서 접수 마감일이 12월 31일로 모든 의학계열이 같았어요. 그래서 펑크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았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됐습니까? 의학계열에서는 경상국립대가 펑크 났거든요. 그러면 거기 맞춘 애들은 또 거기에 이제 원서를 썼는데 문제는 뭐가 되죠? 느낌에 아니 영어가 3등급이면 점수 깎이는 게 10점이 넘어요. 1등급하고 2등급하고 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씁니다. 스나이퍼는 나한테 해당될 거야. 그래서 느낌에 이것 때문에 너한테까지는 경쟁률이 1.5대 1이 안 나오면 1.5대 1 미만이 나왔을 때 이렇게 가능한 거지 너 때까지는 안 되라고 하는데도 아이들은 씁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정시도 항상 25%의 허수 지원자는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가 답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하나 잘 공부를 해보세요. 카톨릭대 약학과예요. 올해 수시모집 결과거든요. 어머님들은 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계시냐면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공부하시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카대는 지역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말로 뭐냐면 지역인재랑 틀린 거예요. 지역균형은 같은 말로 뭐냐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은 뭐냐면 학종의 학교장 추천이에요. 얘는 뭐냐면 교과의 학교장 추천이에요. 요거는 학종의 학교장 추천이고요. 교과의 학교장 추천. 얘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논술은 뭐예요? 어머님도 쓸 수 있어. 아시죠? 카드 의대도 쓸 수 있어요. 어머님도. 카드 약대도 다 쓸 수 있어. 우리 아이한테 꼭 얘기하세요. 나도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지역균형 같은 경우가 이걸 보셔야 돼. 4명이에요. 만약 25명이야. 경쟁률이 6.25대 1 나왔어요. 그죠? 추가 합격자는 9이에요. 그러면 총 붙은 학생은 다시 4에서 9가니까 총 붙은 학생은 뭐가 됩니까? 13명이 되죠. 다시 13명이 되네요. 충원율은 225% 나왔어요. 4명에 9이니까 225% 맞죠? 자, 이걸 보셔야 돼. 수능 최저 인원, 여기가 3합5거든요. 다시 수능 최저가 뭐예요? 국수, 영, 탐 중에 탐구는 2개 과목의 평균을 말하는 거고요. 3합5예요. 최저 학력 기준이 얼마 나왔죠? 최저 충족률은 최저 충족 인원은 15죠. 그 다음에 최저 충족률은 뭐예요? 60%죠. 여기 1.13이라고 돼 있죠. 자, 뭘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 경쟁률이 6대 1이었고 충원율이 250%가 됐다라고 하면 뭐예요? 원서 쓴 애들은 다 붙었던 거죠. 무슨 얘기예요? 최저 충족 인원이 15이야. 그러면 10명은 수능 최저를 못 맞았다는 뜻이죠. 얘는 아예 탈락대생이죠. 그래서 빵꾸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빵꾸나는 건 학종의 일괄합산, 성대 같은데 학추의 일괄합산 이런 게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그런 겁니까? 아니 만약 경쟁률이 6대 1이었고 이렇게 뭘 살펴보시면 돼? 아까 전에 뭐 봤죠? 고려대학교. 확인해 볼까요? (44페이지) 봐보세요. 거기 보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있죠. 느낌이 벌써 싸하잖아요. 3.29대 1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거기에 3.299 95명 추합이 됐고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연세대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봐보세요. 일단 경쟁률이 없잖아요. 그럼 연세대도 똑같은 이런 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의학계열도 똑같이 이런 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어머님들이 가장 실패를 하는 게 뭐가 되냐면 학종에 다단계 전형이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심리는 다 누구나 똑같아요. 학종의 다단계는 외대부고 전교 1등도 쓰고요. 휘문 전교 1등도 쓰고요. 다 쓴단 말이에요. 왜? 내 수능, 내가 1단계를 보고 내 수능 점수를 보고 면접장에 갈 거냐 말 거냐를 정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거하고 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카드약대가 뭐예요? 최저 충족률이 60%면 다시 카드약대가 최저 충족률이 60%면 경북대 약대야. 같은 3합5야. 같은 이런 전형이 있어요. 60%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카드가 더 애들이 더 선호하잖아요. 카드는 좀 틀린 학교잖아요. 부천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공부하죠? 우리가 서초에 성모병원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됩니까? 의대, 약대, 간호대 애들은 따로 공부하잖아요. 아닌가요? 부천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이치죠. 그러면 거꾸로 뭐가 됩니까? 얘는 학교에 따라 가지고 뭘 할 수 있지만 학종의 학교장 추천인데 얘는 교과의 학교장 추천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많이 배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얘만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따라 가지고 뭐가 됩니까?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거를 먼저 해드렸냐면 얘가 만약 수능 최저 충족률이 50% 나왔어요. 작년에는 수험생 수가 많았죠. 기억나세요? 고3 일명 황금돼지띠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어머님이 우리 애는 황금돼지띠에 태어나야 돼 해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현재 N수생이 숫자를 늘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 때는 다시 줄었죠.
어머님 황금돼지띠가 아니니까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뭐가 됩니까? 그러면 얘는 최저 충족률이 뭐가 됩니까? 줄면, 최저 충족률이 줄면 거꾸로 뭐가 됩니까? 잘못하면 미달 나오는 거죠. 느낌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거랑 같은 이치.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지역의사제가 된다라고 했었죠. 지역의사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게 원래 있어요. 우리가 차의과대학이라고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뽑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있는 거예요. 의학전문대학원 의무석사과정이라는 학기인 게 우리나라 의과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뭐가 됩니까? 포천에 있는 차의과대학, 우리가 차병원 사거리 아시죠? 저희 동네 차병원 사거리에 있는 대학인데 일반 전형이라고 있죠. 이거 그냥 누구나 대한민국 모든 학생이 쓸 수 있는 거. 여기 보면 경기 북부 우수인재 특별전형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지역의사제에 못한 거예요. 차의과대학이. 그러니까 경기 북부 애들이라는 게 뭐냐면 포천, 의정부 요 애들만 쓸 수 있어가지고 하는 전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배려대사장제는 똑같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의무복무형이라는 건 뭐가 되냐면 고졸이 됐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장학금 다 주고요. 6년 동안 장학금 다 주고 기숙사비 이렇게 주어지니까 지역의사제는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라고 생각하냐면 계약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학과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뭐예요? 보통 얘네들한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6년 동안 2억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주더라고요. 등록금 전부 꼴등 다 해주고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얘 인기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필수 의료 분야를 하면 우리가 일반이, 전문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이 그냥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에서 4년이면 뭐가 됩니까? 4년이 되니까 그거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의무복무기사는 6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은 여기가 먼저란 말이에요. 무조건. 제가 만나봤어요. 지역인재로 갈래? 지역의사제로 갈래? 그랬더니 뭐예요? 다 지역의사제가 좋다는 거예요. 왜? 같은 전북대를 들어가더라도 같은 한림대를 들어가더라도 뭐가 됩니까? 얘는 2억 2천만 원을 주고 같은 한림대는 뭐예요? 내가 2억 2천만 원을 더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요즘 같은데 이렇게 주가가 홀벌될 때 뭐 ETF에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2억이 붙어놓으면 그거하고 같은 이치죠. 그래서 내신 좋은 학생들이 뭐예요? 이 전형을 노릴 수밖에 없다. 지방 학생들은. 그래서 요거는 뭐 올해 이제 설명회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3하고 고1이 있다. 중2랑 중2, 중3, 고1이 있다. 그러면 이게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해. 그래서 요 대학들은 다 서울에 있는 8개 대학은 제외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지역인데 아까 전에 차의과대학도 어떻게 됐었죠? 경기 북부라고 돼 있죠. 이렇게 딱 명칭을 지어놨어요. 충청남도 선안엔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서산, 당진, 태안, 논산, 군산, 부여, 서천, 보령 이렇게 됐고요. 이게 아마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서 뭐가 됩니까? 인구 분산 효과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충청도에 청주, 충주, 제천, 광주광역에서 목포 이렇게 돼 있죠. 뭐가 빠져 있죠? 광주광역시가 빠져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지역에 해당되는 애들은 뭐가 됩니까? 얘가 먼저 하고 지역인재가 먼저고 서울이 이제 뭐가 돼요? 후순위가 될 거예요. 느낌이 벌써 좋잖아요. 2억 2천만 원 공짜로 줘. 기숙사비 줘, 책값 줘, 실습비 다 주니까 얘가 먼저라고요.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있어서 전주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왜 인구 분산 효과가 나올 거면 전주시에 뭐가 있죠? 우리 공공기관 중에 하나 내려가 있는 게 있어요. 전주시가. 진주시에 내려가 있는 거 있죠. 진주시에 LH공사. 이해되시나요? LH공사 같은 경우는 뭐가 되면 그전에는 아버지 혼자만 내려갔다고.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있어요. 그럼 같이 내려가야 되죠. 왜? 진주는 뭐에 해당되냐면 지역의사제에 해당되니까.
전북의 전주시에서도 뭐가 있죠?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인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인가? 뭐 해가지고 뭐 하나가 공공기관이 내려가 있지 않잖아요. 그럼 뭐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데 부산광역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꾸로 뭐가 됩니까? 진주시도 그렇고 부산하고 가까운 데가 어디죠? 김해시라고 있죠. 뭐 왔다 갔다 하면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김해시로 가는 애들도 생기는 거죠. 실제 많이 갔어요. 언제? 중3 애들. 그러니까 꼭 그렇게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의사였어. 아버지도 의사야. 근데 그 병원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동안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근데 애는 좀 얼레벌레 좀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의사제로 가기에 가장 좋은 대학은 어디입니까? 무조건 원탑 어디예요? 강원도예요. 강원도. 천안 이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원탑 강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밑에 막내가 있다. 그럼 어디로 가시면 돼요? 원주시 가시면 돼요. 저희 동네에서도 뭐냐면 단대부중 나왔는데 뭐예요? 원주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신을 1.04 맞았나? 그러는 애들은 그냥 편하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막 결정장애인 어머님들이 많아요.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못 가시는 분들이 태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역의사제는 앞으로 뭐가 됩니까? 대한민국 입시의 화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올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지역의사제는 내년에까지 하면 그 1,000명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공부하기가 좀 편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뭐 부칙인가 볼게요. 이미 이제 대학들은 다 늘어났고 이렇게 됐고요. 여기 이제 2020년도 수능 응시자 현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 부분들은 계속 아까 전에 얘기했던 확통론과 거꾸로 뭐예요? 사탐론은 계속 마지막까지 심화될 거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꼭 하나 찍어 가세요. 애한테 해가지고 뭐냐면 보여주실 게 뭐냐면 이렇게 사회과학하고 사회한 애들이 많다. 과학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올해 아마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냐면 물리는 3만 명대 전후, 화학은 18,000명 전후,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7만 명 전후, 지구과학도 7만 명 전후라고 생각하면 거꾸로 뭐예요? 올해 10만 명이 시험 봤단 말이에요. 그럼 3만 명이 줄었어요. 1등급 인원수도 그만큼 뭐가 된다? 박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형 수능제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 고민을 하시고요. 느낌에 벌써 여기가 막 1, 2등급 인원, 2026년 1등급 인원수만 하더라도 많잖아요. 여기 3만 8천 명이고 과학은 뭐예요? 투과증 해봤자 이건데 이것도 착시 현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착시 현상이냐면 지학에 관계되는 착시 현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학의 1등급 끝에가 왕창 한번 그 퍼센트 비율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올해는 아마 나랑 친한 엄마다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한 성골 정도, 성골이나 육두품 되는 엄마 중에 저 엄마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같은 이과생 엄마야.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 천사가 아니잖아. 그죠?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엄마랑 나이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하시면 그냥 한 방에 인생 끝날 수 있냐면 엄매 선택하시고요. 국어. 야, 네 애는 공부 잘하니까 엄매를 해. 그 다음에 미적을 하게 하시고 돼. 그 다음에 과학에서 뭘 선택하시면 돼? 투 과목.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선택하시면 재수 확정. 볼 것도 없이 확정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엄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엄마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투 과목을 하게 하시면 돼. 그러면 그냥 재수 확정일 거. 왜냐하면 나중에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물투, 화투, 생투, 지투는요 올해 100% 블랭크 현상 나옵니다.
수험생 숫자가 없기 때문에 만점 끝나고 나서 바로 뭐예요? 96이 없어지는 형태, 9495가 없어지는 형태로 바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미 수학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뭐라고 먼저 얘기 나눴죠? 만점의 허상이라고 그랬죠. 만점의 허상. 수학에서 미적하고 확통이다. 그럼 뭐예요? 이 만점의 허상을 어머님들한테 심어주는 거야. 너는 전국에서 780명이 될 수 있어. 근데 평생 780등이 안 됐단 말이야. 근데 너는 780등이 될 수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이 만점의 허상 부분들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올해 미적의 마지막 시험이 앞으로 5년 동안은 미적 시험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들은 뭐가 되냐면 미적의 마지막 시험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했었죠. 교수들은 역작의 시험 문제를 내고 싶어 해요. 정말이라니까. 역작. 나는 이런 아이디어로 이런 시험 문제를 내봤어. 그러면 이제 같이 뭐예요? 교수들하고 식사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이번 시험 문제 너무 잘 내지 않았어? 스스로 막 감탄을 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어. 학생은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탐하고 가탐의 공부량은 이것도 10배 차이예요.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사탐은 뭐가 됩니까? 킬러문항 자체가 없다. 이것도 해요. 과탐의 마지막 시험으로 뭐예요? 또 역작의 문제를 내고 싶어해, 교수들은. 앞으로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물투, 화투, 생투, 지투는 5년 동안 시험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 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생명과학의 킬러 문제는 조건이 7가지 조건, 8가지 조건의 문제를 했는데 이번 마지막 역적 문제는 뭐야? 9가지로 내가 조건을 맞춰가지고 뭐예요?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올해 막 수능 끝나고 선생들도 그 시간에 뭐 다 못 풀었어요. 제가 저희 선생님 중에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생명과학 선생님인데 멘사 회원이에요. 그 다음 뭐가 됐었냐면 생명과학만 20명 가르쳤고 서울대 생물교육과를 뭐냐면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했는데 자기도 20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뭐예요? 18분 풀고 나니까 이거 마킹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시간 부족하다. 근데 자기도 30분 안에 빡빡한 시간을 문제를 푸니까 뭐예요? 잘못하면 나도 틀릴 수 있다. 그게 현실인데 학생이 그 시간에 맞겠어요? 못 맞지? 20년을 가르쳤던 사람들도 틀리는데. 그러니까 올해 뭐 28번, 22번 같은 수투에 있는 22번 같은 문제는 차관 잘못됐으면 선생들이 한 문제 가지고 25분, 30분 가지고 풀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작의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요. 요거는 하나 찍으셔가지고 되는 게 뭐가 되냐면 이미 의대 20계열에 미적 사사, 확통 사사 요게 가능한 다들 대학이에요. 그래서 못 가는 대학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뭐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의대 이 부분이었고 미적의 과탐이 필수인 대학은 요 대학들. 서울대 20계열, 자유전공학부 제외라고 했는데 제가 자유전공학부하고 뭐예요? 학부대학은 제외예요. 이해되시나요? 자유전공학부하고 뭐다? 학부대학 두 대학은 제외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쓸 수 있는 거죠. 느낌이 벌써 어머님이 원하는 대학이 없단 말이야. 같은 의대라도 윗대학에 다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의학계열은 재수, 사수, 오수 오는 걸 너무 싫어해요. 서울대 의과대학은 삼수, 사수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의과대학은 도제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 썼나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이 차이가 나면 오다 내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걔는 뭐예요? 왕따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좋아해. 뭐 안 되면 나와서 개업이라고 하는데 이미 개업 시장도 이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리 잡았다고요.
그래서 실제 뭐가 됩니까? 요 대학들이 요걸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였었냐면 거꾸로 뭐예요? 오래된 애들 오기 싫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수시에서 최저만 맞추면 젊은 친구들을 뽑아주겠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김수철이란 가수가 있었잖아요. 김철순과 김수철이. 노래도 젊은 그대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고연전을 하더라도 4수 이상 3수 이상 되잖아요. 고연전 참여도 안 해요.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막 이렇게 하는 애들 많아요.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사과탐 통합병표는 다 이렇게 나왔어요. 연세대학교하고 성균관대도 뭐냐면 100분이 100이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문과, 사탐, 과탐에 상관없이 다 이런 식으로 통합병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같은 사회를 맞으면 70점 주는 거고 70.12에서 고대는 어드밴티지를 주고 막 이랬던 부분들이 다 오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요거는 꼭 하나 찍어 가세요. 애한테 이걸 보여주시고요. 제발부터 뭐냐면 애들하고 만나보면 항상 뭐냐면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본수능이 있죠. 그러면 그 수험이 있으면 얘는 한 번에 찍신이 강림해요. 찍신이라는 건 뭐냐면 4월 달에 한 번 서너 문제를 찍었는데 다 맞아서 1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가 됩니까? 실제 수능에서는 조상운이 있지 않으면 찍신 강림 안 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2번의 수능 성적을 발표했었어요. 언제 발표했었냐면 2023년, 2025년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국어에 엄매화작이에요. 재학생 2023년도에는 재학생이 30만 명이었고요. 졸업생은 12만, 검정고시는 13만이었었어요. 합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재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응시자예요. 응시자. 원서 접수를 한 애들이 뭐예요? 결시율 다 빼고 한 응시자거든요. 2025년도에는 30만, 14만, 17만이었으니까 15만 명이 넘어갔죠. 응시자 시험 본 애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해도 똑같을 거예요. 올해도 어떤 거냐면 한 10%의 학생이 뭐냐면 수능장에 가요. 그리고 뭐냐면 1교시가 끝나고 또는 2교시가 끝나고 뭐예요? 허락을 받고 점심을 어디로 먹으러 가냐면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라면을 먹고 있어요. 시험을 안 본다고. 그걸 결시율이라고 하거든요. 결시율. 시험장에 안 가요. 10%의 학생이. 그 학생이 있어야 돼요. 그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학생이 뭐예요? 가버린다고. 그러면 그 시험장을 뛰쳐나온 애들, 우리가 보면 항상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수능 날 경찰차를 타고 시험장에 가는 애들이 있죠. 걔는 시험장에 안 보고 싶었던 애예요. 나의 수능 성적을 이미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 애야. 근데 부모님이 뭐예요? 112에 신고한 거야. 얘 잡아가라고. 그러면 잡아가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시대니까. 그러면 볼게요. 2023학년도에 재학생이야. 그러면 1등급 비율이 3.10이었어요. 9,557명이야 국어. 2.90은 8,775명이 더 줄었네요. 15,000, 12,000. 졸업생은 뭐가 됩니까? 1등급 인원이 7.5%에서 인원수는 적은데 1,762명이에요. 2등급은 뭐예요? 16,000명. 이렇게 되네요. 수학도 뭐가 됩니까? 3.20, 9,865, 2.20, 6,657 이렇게 됐죠. 왜 재학생이 이게 1등급 인원이 준 거예요? 이 숫자가 졸업생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해되세요? 졸업생은 여기서 말하는 게 고사가 아니에요. 고사, 고륙, 고7 이런 애들 많아요. 어머님이 생각하는 이거 이상이야. 그 다음 뭐가 됩니까? 2등급도 5.5 하나는 뭐예요? 인원으로 따라서 16,000, 15,00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졸업생은 뭐가 됐습니까? 재학생은 이렇게 됐고 졸업생은 뭐가 됩니까? 17,000, 18,000이었다고요. 계속 숫자가 느니까. 그러니까
졸업생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이거는 거꾸로 뭐예요?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수 3수까지 인성을 해. 근데 4수, 5수, 6수 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옛날엔 고시낭인이 있었어요. 사법고시 오랫동안 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가 있냐면 수능낭인이라는 게 생겼다니까. 이 의학 계열이 학부 과정으로 오는 바람에, 그전에는 다 의전원 과정이었던 거 아시죠? 이해되세요? 의대도 다 의전원 과정이었다고. 거꾸로 뭐가 됩니까? 약대도 의전원 과정이었다고. 근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거기에서 뭐 학교를 보고 뭘 스펙을 쌓고 이러니까 아예 학부 과정으로 딱 내려와 버리니까 뭐가 많이 생긴 거예요? 졸업생의 숫자.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거였고, 그 다음에 영어도 뭐가 돼? 재학생이 유일하게 잘하는 과목은 뭐예요? 영어. 아무 필요는 없지만 18,000, 14,000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졸업생은 뭐예요? 13,000 요거밖에 돼. 근데 국수에서 압도적으로 표준 점수를 갖고 있는 학교에서 이겨버리니까 재학생이 영어를 잘 보더라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뭐는 발표 안 했죠? 여기가 보면 재학생이 뭐예요? 같은 수학이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3.2에서 2.2. 여기는 10점에서 8.1. 인원수도 뭐가 되냐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사과탐은 발표 안 했죠. 왜 발표 안 했습니까? 사과탐은 재학생하고 졸업생의 비율이 더 크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같은 1등급 맞는 숫자가 확연히 더 크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가 통합수능이 2021년도부터 됐거든요. 근데 2023년도하고 2025년도가 됐죠. 왜 이거 두 개의 학년을 발표했을까요? 이게 그나마 재학생이 잘 본 숫자니까. 항상 국가정책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졸업생이 아니에요. 재학생을 위한 장치야. 그래서 뭐예요? 학교장 추천도 뭐가 돼요? 재학생만 지원 자격이 되는 거고, 학종도 뭐가 돼요? 재학생의 쿼터를 85%를. 왜? 고대 같은 경우나 연대 같은 경우 졸업생 숫자가 정시에 붙는 학생의 70%가 뭐예요? 졸업생이란 말이야. 근데 그 애들이 대부분 미적의 과탐에 오래 했던 애들이니까. 그 다음에 그냥 내신은 올해도 무시하셔도 됩니다. 내신으로 따지면 1, 2등급은 7점, 3, 4등급은 6점, 5, 6등급은 뭐예요? 5등급은 5점. 그럼 뭐가 됩니까? 요거 이렇게 되니까 8점, 10점이니까 950점 만점에 계산으로 하면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0.05%는 안 돼요. 그냥 수능 잘 보시면 끝나는 거고요. 제가 왜 투를 못하게 하냐면 이 10월달 응시였거든요.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응시를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실제 투를 응시한 애죠. 나머지 이제 플러스 알파는 다 뭐예요? 졸업생. 그러니까 얘네들이 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이 26,000이야. 물리학이 26,000인데 거꾸로 뭐예요? 46,000이 됐어요. 그럼 졸업생이 뭐예요? 50% 이상을 차지했다는 뜻이고요. 화학이 13,000이야. 그러면 28,000이야. 그럼 뭐가 돼요? 15,000은 다 졸업생이고, 생명과학은 61,000이에요. 근데 이게 됐어. 그러니까 앞쪽에 뭐예요? 이 과목 맞기가 힘든 거죠. 생각 밖으로. 이게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거든요. 그럼 2025년도도 3합 7 맞았던 애들 있죠. 아까 전에 뭐예요? 과마다 이게 다 틀리거든요. 이게 되시는데, 자, 고대 학업부 수형이에요. 이게 제일 보시면 뭐예요? 이것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페이지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 47페이지를 봐보세요. (47페이지에) 상위 15개 대학 논술 전형이라고 돼 있죠. 찾으셨나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한국외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중앙대학교 보시면 중앙대학교 논술의 일반형이라고 돼 있죠. 중앙대학교 논술의 창의형이라고 돼 있죠. 일반형은 고3 재수 애들까지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앙대학교 논술의 창의형은 누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재학생만. 이거 재학생 뽑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대학들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상위 15개 대학 중에서 뭐예요? 가장 가기 쉬운 대학이 어디입니까? 논술을 좀 못해도 가장 가기 쉬운 대학이 어디예요? 찍으세요. 15개 대학 중에.
확률은 15분의 1입니다. 어느 대학일까요? 논술을 못해도 들어가려 대학이 있어. 어느 대학일까요? 고려대학교. 거기 수능 최저가 얼마입니까? 4.8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 중에 쉽게 말하시면 우리가 이런 대학이 있어요. 거기 보면 46페이지를 보면 카대의예과, 카대약학과가 있어요. 논술에 카대의예과, 카대약학과가 있어요. 만약 동일한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동일한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하면 뭐 생각하시면 경북대학교 의예과가 있고요. 경북대학교 뭐냐면 약학과가 있어요. 경북대 약학과가 뭐예요? 논술 성적이 더 좋아야 돼요. 왜? 거기는 수능 최저가 3합5고 거기 뭐예요? 경북대 의예과는 수능 최저가 3합5란 말이에요. 카대의예과는 뭐예요? 예외지만 거긴 4합5란 말이에요. 3합4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하고 같은 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냥 일반 학과를 기준으로 하면 고려대학교가 논술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제일 가기 쉬운 대학이죠. 왜? 4합8을 맞는 애들이 뭐예요? 많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고대 학업부 수형인데도 내신 대한민국에서 긴다 난다라고 하는데도 뭐냐면 이과대학은 33%란 말이에요. 생명과학 35, 스마트 모빌리티 36, 스마트 보안 36, 의과대학 36%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고대가 가장 가기 쉬운 거죠. 왜? 다 체제를 못 맞고 그 다음에 고대를 정시에 갈 수 있는 애들은 뭐예요? 안 올 거니까. 수능 후니까. 그거랑 같은 이치죠. 여기 보시면 이게 작년 거 경북대 같은 경우가 3합4였을 때 3합5였을 때 교과의 일반의 의예과예요. 아까 전 체제 충족률 얼마 나왔었죠? 같은 3합원대에는 41.7이죠. 아까 전에 카대의대는 아까 전에 얼마 나왔었어요? 60% 나왔었죠. 카대약학과는 같은 3합5면 다른 거죠. 어머니 카대약대하고 경북대 약대 붙었어요. 어디 가세요? 나는 나의 고향이 경북대니 대구야. 가나요? 카대 가지 그냥. 아닌가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나요? 아무리 고향이라도 안 간다고 카대약대를 가지. 그러면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자 이거예요. 교과지역의 의예과야. 3합4야. 28.7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8%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 얘가 경쟁률이 낮았어. 수능 최저 맞는 애들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펑크 나는 거죠. 제가 그랬죠. 정시도 3장을 쓰는데 다시 정시도 3장을 쓰는데 25%의 전후의 학생 20% 전후의 학생은 뭐가 존재한다 그랬죠? 허수. 그런데 수시는 정시는 3장이야. 실제 정시는 3장이라도 다군을 뺀단 말이에요. 가나 중에 2군이야. 그런데 하나를 질러. 그렇죠? 보통 하나 가나 다에서 다군 제외하고 가나 중에 하나 지르니까 50%를 지르는 거 아니에요. 수시는 몇 장이죠? 6장이야. 6장이면 애들 지르는 허수의 인원은 뭐가 될까요? 많다가 정답. 6장 중에 6장을 다 질러요 애들이. 하나 정도 적정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애들. 왜? 등록금은 누가 내죠? 내게 아니야. 실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 정도의 경쟁률이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수능 최저 충족률이. 여기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 그냥 뭐 3합4짜리 26점, 교과지역의 수의예과 26.4, 3합5.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붙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85% 등급 컷이라는 건 뭐 1.88이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1.88인 애가 붙었다. 수능 최저를 맞은 거고 1.4짜리야. 수능 최저 못 맞으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일괄합산이니까. 그럼 뒤쪽에는 뭐예요? 다르겠죠. 그래서 실제 올해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1번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논술을 준비하든
학종의 일괄합산을 준비하든 교과의 일괄합산을 준비하든 첫 번째는 뭐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맞추는 싸움들을 올해도 하시는 게 어머님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지역의사제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지방에 내신 좋은 애들이 뭐예요? 서울 쪽으로 쓰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어머님들이 뭐가 됩니까? 원하는 대학을 꼭 가셔가지고, 제가 그랬죠. 어머님이 가신다고 그랬죠. 애가 가는 게 아니야. 애는 지금도 뭐예요? 게임이 좋아. 그냥 뭐 개념이 없어요, 고3 애들은. 왜냐하면 그냥 언젠가는 점수가 오를 거야. 그냥 이런 단순 기준만 산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제발 부탁이신데, 국어는 반드시 뭐예요? 어휘 공부를 가장 많이 하세요. 어휘가 안 돼 있으면 뭐가 됩니까? 어머님 원하는 점수가 절대 안 나와요. 우리 다 기억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우리 다 뭐 배웠었죠? 어머님 세대가 훈민정음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뭐 아니, 안 배웠어요. 훈민정음 다 배웠잖아요. 나란말싸미, 뭐 중국에 서로 사마대하서 외우잖아요. 거기에서도 다 우리 뭐 했었죠? 어휘를 알아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국어 어휘 부분들을 충분히 공부해 놓으시라고. 그래야지 뭐가 됩니까? 6월이 지나고 9월이 지나고 나서도 뭐가 됩니까? 점수가 오르는 애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휘량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어휘량 때문에 뭐가 됩니까? 사탐의 점수도 같이 올라가고 수학의 점수도 같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애들 중에 수학 못하는 애들이 뭐예요? 조건 무시하고 그냥 문제 푸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뭐가 됩니까? 좋은 결과를 만드시라서 반드시 말합니다. 입시 설명회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조금 더 받게요. 예,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